즉 지금 산다면은 편입이 되던 안 되던 매수 관점에서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빠르게 2분기 MSCI 투자법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몇몇 여러분들은 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도 조금 빨리 나온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는 또 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MSCI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이며 전 세계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방향을 결정지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그냥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MSCI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 이 MSCI 여기에 편입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계속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1년에 4번 조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조정은 2, 5, 8, 11월 이렇게 4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 5, 8, 11월 이때 근처에서 MSCI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입되고 그 다음에 편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이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까지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걸 노리는 게 바로 MSCI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MSCI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5월에 MSCI 정기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 2가지 그리고 플러스 거의 한 달 정도 빨리 나왔는데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가 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5월 MSCI 정기 변경, 현대중공업 편입 가능성도 높아, KT도 유력 후보. 유안타 증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MSCI 지수 편출입에 편입될 종목으로 현대중공업 그리고 KT를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순매수 레벨 증가는 3월 FTSE 편입과 조선업종 선호가 반영된 결과이며 최근 시가총액 상승으로 편입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KT는 2019년에 편출된 이후 최소 외국인 보유 한도 대비 마진을 충족하지 못해 편입에 실패를 했었는데 그런데 3월 31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41.65% 미만일 경우에는 MSCI에 편입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TSE 편입 그리고 조선업종 선호 이 2가지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 MSCI도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KT는 뭔가 조금 복잡한데 일단 KT는 2019년에 편출된 바 있었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려고 했는데 외국인 보유한도 대비 마진을 충족하지 못해서 편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월 31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41.65% 미만일 경우에만 편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야 그런데 지분이 높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41.65% 미만일 경우에만 편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까지 보다시피 이렇게 2가지 기업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오잉? 아니 키리 근데 지금 3월이잖아. 원래 이렇게 빨리 나왔었나?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원래는 4월 하순쯤 주가를 확인하고 신중한 접근을 제시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리스크온,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도 편입 후보군에 대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자면은 돌다리도 두드리는 것처럼 다음 달 말에 야 이게 편입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할 그럴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매력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대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네요. 파도를 출렁출렁 타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유안타 증권은 현대중공업이 외국인 수급 선반영이 집중될 후보군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이 많이 산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면 살수록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시총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MSCI 지수 리밸런싱에 시총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외 종목의 편입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야 이거는 편입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레벨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 외국인이 진짜 쓸어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뭔가 봤더니 3월 18일 FTSE 지수 편입과 조선업종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6개월 확약 물량의 오버행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데 외국인은 이를 소화하며 오히려 악재소라고 볼 수 있겠죠.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이 커진 다음에 결국은 5월 달에 MSCI에도 편입이 되면은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거다.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K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KT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찍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K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다시피 조금 어지러운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는 3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41.65% 미만일 경우에는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현재는 40.38%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지분율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MSCI에 편입이 되려면 글로벌 유동성 평가를 위해서 보유 한도 대비 마진을 고려하는데 KT는 19년 5월 DR 편입을 제외하는 조치로 편출된 후 최소 외국인 보유 한도 대비 마진을 충족하지 못해 편입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심플하게 말하자면 외국인 지분율이 많으면 편입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9년부터 지금까지 편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올해 1월 NTT 도코모가 일본 자본시장 규제 변화로 인해 블록딜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 지분율이 급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3월 31일 기준 지분율이 41.65% 미만이면 편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가 40.38이니까 단 며칠 만에 1% 넘게 매수하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KT는 MSCI에 편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니킬이 그런데 혹시나 외국인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단 6일 만에 1%,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은 1100억인데 이거를 매수하면 어떡해? 충분히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6거래일 만에 1100억을 매수하긴 조금 어렵고,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실제로 매수를 한다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즉 지금 산다면은 편입이 되던 안 되던 매수 관점에서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SCI에 편입이 되면은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갈 걸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설령 6거래일 만에 1000억이 들어온다면은 그때도 또 주가가 오를 걸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5월 13일 그리고 5월 31일 날 리밸런싱을 하는데, 유안타증권에서 지금 현재 예상하는 순매수 예상은 현대중공업 1530억 그리고 KT 1613억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자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KT가 편입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도 1100억의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 또한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위 자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 MSCI 투자법 조금 결과가 나빴죠. 하지만 저기시 이번에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거만 보고 오케이 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KT 몰빵할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일 뿐 이 생각대로 흐르지 않을 확률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딱 플러스 알파로만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전에 생각할 거는 바로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KT 우리가 진짜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그리고 1년 이상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미리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워렌 버핏의 명언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자, 오늘은 MSCI 2분기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기르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